똑띠야, 니 그거 다 했나? 아, 과장님 그거 지금 보고 드릴라 했는데 여기. 아, 똑띠야, 내가 이걸 언제 이래 하라대, 어? 이게 뭐, 다시 해였나? 아, 네, 과장님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말하기 생존 스피치 전문가 인생친구 똑띠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셨던 상황 너무 익숙하시지 않으신가요? 이게 신입사원 때 진짜로 많이 겪는 일이죠. 이게 내가 업무 보고를 하러 갈 때마다 우리 과장님은 화가 나가지고 다시 해왔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요. 첫 번째로 진짜 내가 일을 몰랐을 때예요. 내가 진짜로 이걸 난 몰랐어. 잘못했을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올려드린 일머리 키우기, 일머리를 키우면 해결되는데 이 두 번째가 문제가 됩니다. 어느 정도 일머리가 컸어요. 내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는 잘 알겠는데 상사가 원하는 결과물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상사의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상사와 핀트가 조금 달라가지고 이게 두 번 일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상사도 답답하고 나도 답답하고 쓸데없는 야근을 계속 하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상사에게 업무 보고를 할 때 딱 한 번만에 통과할 확률을 높이는 생존 질문법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업무 지시했던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니, 니 그 매출 조회하는 방법 그거 배웠지? 아, 네, 과장님, 그 매출 조회하는 거, 네네네,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 부서 올해 전체 매출 있지? 그거 좀 분석해가지고 가지고 와봐라. 아, 네, 과장님, 그, 올해 전체,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 대리님, 죄송한데요. 그, 과장님이 이거 매출 분석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네네네. 매출 분석하라고? 아니, 어떤 제품을? 무슨 기간은? 여기서 힌트를 탁 얻을 수 있죠. 어떤 제품을 어떻게 분석하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우리는 업무 지시를 받을 때 알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알아내야 될까요? 질문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알아내야 됩니다. 상사가 업무 지시를 할 때는 이런 흐름으로 질문하면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왜 할까요? 라는 흐름대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니, 니 그 매출 조회하는 방법 그거 배웠지? 아, 네, 과장님, 그 A 시스템으로 조회하는 거,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배웠습니다. A 시스템? 뭐, B로 해도 되는,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 올해 있다가 우리 부서 전체 매출, 그거 좀 분석해왔나? 아, 네, 과장님, 그러면 전체 제품 대상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전체? 어쩌지? 아니, 그러면은, 그, 올해 나온 그 신제품 있지? 그 신제품하고 그 주력 제품 한 10% 있다. 그거 빼가지고, 그럼 되겠다. 아,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메일 보니까 오늘 아침에 그 내일 모레까지 취합 자료 내는 거 있던데 혹시 그거에 사용하시는 겁니까? 뭐 그냥 그것도 하고 그냥 내보려고 그냥 하면 된다. 아,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은요, 보통 방법을 물어볼 때 합니다. 업무 방식을 정하는 거죠. 똑띠 사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 A 시스템으로 조회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과거에 했던 경험을 가지고 와서 한번 체크하는 거예요. 이 방식이 맞나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맞아요? 운이 좋으면 아까 과장님이 약간 B 시스템 해도 되는데? 라는 이런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A 시스템 하는 게 틀렸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과장님이 정정해 줄 수 있겠죠. 아, 물론 좋은 말로 약간 좀 해줄 거라는 보장은 없기는 한데 그래도 미리미리 체크해 두는 게 더 좋겠죠. 자, 두 번째, 무엇을 물어봤습니다. 업무의 대상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전 제품 대상으로 할까요? 아니면 조금 줄여서 할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한 개만 하면 되는데 10개, 100개를 할 필요 없으니까 업무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업무를 타겟팅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업무의 범위를 더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이 질문은 생존 스피치를 안 하시는 상사분들 중에서 그 본인이 이렇게 일을 시킬 때 업무 지시를 할 때 이게 왜 하는지 목적에 대해서 잘 모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그 업무의 대상과 그 목적을 조금 더 상기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왜? 라고 물어봤습니다. 왜 하는 겁니까? 라고 안 물어보고 살짝 돌려서 이야기했어요. 아, 그 취합 메일 있던데 그거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업무의 목적을 알게 되면 이 업무의 기한, 마감 기한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취합 메일이니까 내일 모레까지 하니까 그 전에 찾겠죠. 그쵸? 그 전에 찾으면 나의 업무 마무리 타이밍은 요 정도로 잡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업무 보고 타이밍이랑 다릅니다. 업무 일 마무리랑 보고 타이밍 다른 거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어떻게, 무엇을, 왜?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는 조금 더 마지막에 결과 보고하러 갔을 때 다시 해와! 라는 소리를 들을 확률을 조금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계속 확률을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일을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이 확률을 더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바로 중간 보고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중간 보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간 보고할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시키신 A 업무 지금 여기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가서 보고하는 거라고 해서 진짜 보고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생존 질문법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A 업무 시키신 거 요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거 하다 보니까 그 B 업무랑 되게 형식이 조금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서 이거 굉장히 보기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거는 이 B 업무 형식대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을 확인받는 것이 중간 보고잖아요. 확인받는 거 플러스 미래에 내가 어떻게 할지 업무 방식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합니다. 어떻게를 한 번 더 질문하는 거죠. 어떻게 질문할 수도 있고 무엇을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로 내가 이 미래에 지금 마무리하기까지 남은 이 과정을 어떻게 할 건지 한 번 더 체크하시면 마지막에 가가지고 뒤엎고 한 번 더 해보고 이런 일을 더더더 확률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거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